자, 왜 에스티메이션은 인시던스 레이트하고 다른 거는 이것도 발생률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 에스티메이션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콕스 리그레션이나 이런 뭔가 아웃컴 모델을 통계 모델을 돌릴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위험도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티메이션 조금 이제 이론적인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아틀라스의 에스티메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푸아송 리그레션,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세 가지를 쓰실 수가 있고 이제 각각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로 나오는 그 상대 위험도가 이제 오드 레이시오냐, 레인 레이시오냐, 하자드 레이시오냐라고 이제 결과물에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티메이션 기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 약을 먹은 코호트로 이렇게 뽑고 파란색 약 먹은 코호트로 이렇게 뽑았는데 이 빨간 약 먹은 코호트는 날씬한 사람이 많고 파란 약 먹은 코호트는 뚱뚱한 사람들이 많고 이 몸무게라는 바이어스가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이런 교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라는 코베리에이트를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할 때에 코베리에이트로 사용하게 돼서 이 차이를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잘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타겟에 들어갈 확률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겟에 들어갈 확률 값을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한 샘플당 점수를 매겨 갖고 이제 확률 값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타겟하고 컴페레이터가 보통 이렇게 쌍봉을 그리게 되겠고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분포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보통 표준적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칭이 되고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매칭이 되고 날씬한 사람이 매칭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칭에 살아남은 사람만 연구 대상자로 놓고 이제 양 군의 아웃컴 발생률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틀라스에서 이제 라지 스케일 레귤러라이즈 리그레션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코베리에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한 환자의 성향 점수를 만들어내고 그 성향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매칭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스트라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층화 분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층, 표준층, 날씬한 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가지고 이 각 스트라타에서 이제 리스크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이런 그 회귀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 코릴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잘 이제 코베레이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여부하고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만드는 데 쓰이는 코베레이트하고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면 그 해당 코베레이트 앞에 요 베타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요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만드는 요 리그레션 모델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에서는 요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가 발생하는 로직이 있고요. 아마 실제로 에스티메이션을 돌리실 때에 요 에러에 봉착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에러 중에서. 그럴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은 어떤 코베리에이트이 하이 코릴레이션을 일으켰는지 그 코베리에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 에러 메시지는 이 찰슨 인덱스랑 이 체드2 그 베스큘러 인덱스가 이제 코베레이트를 일으키는 코베레이트라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여기 코베레이트 아이디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하이 코릴레이션을 일으키는 요런 코베레이트들을 PS 매칭할 때에 이 코베레이트 세팅에서 익스클루드를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에 요런 코베레이트들을 이제 익스클루드 시킬 수 있게 하나의 컨셉셋으로 만든 다음에 빼주셔야 되는 이렇게 하고 돌리면은 이게 에러 메시지가 없이 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티메이션 돌리실 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설정 안 하면은 에스티메이션이 끝까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p-밸류 보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p-밸류를 보정한다는 건 이제 이 연구 설계의 시스테매틱 에러를 보정한다는 이야기인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이제
타겟이든 컴패레이터든 이 아웃컴 발생률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타겟과 컴패레이터의 상대 위험도가 1로 가정할 수 있는 아웃컴들을 저희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요거를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할 때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과는 반대로 명백하게 타겟하고 컴패레이터의 렐라티브 리스크가 차이가 나는 아웃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군이 이 포지티브 아웃컴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 레이쇼가 2 혹은 3 이런 식으로 컴패레이터에 비해서 명백하게 리스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아웃컴들을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아웃컴들을 잡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널리 알려진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부작용들을 발생하지 이런 위험이 있는 환자들한테 이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이런 그 진료 형태에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논문마다 타겟하고 컴패레이터의 상대 위험도가 연구진마다 연구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하나하나씩 이제 선택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틀라스에서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기반으로 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합성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렐라티브 리스크가 1이기 때문에 이 1을 바탕으로 뭐 컴패레이터는 이제 가만히 놔두고 이제 타겟을 만약에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발생률에 곱하기 2를 해준다. 그래서 요 곱하기 2를 한 아웃컴을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이 렐라티브 리스크가 2인 아웃컴들로 설정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기준으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합성을 시켜서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통해서 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목적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p-밸류를 보정을 해주는 거였는데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신뢰 구간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아틀라스에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끝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포지티브 컨트롤 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너무 깊숙한 내용까지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과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논문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로직으로 이제 p-밸류를 보정해주고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시켜주고 이제 이런 통계적인 내용들이 이런 논문들에 좀 더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금 설명드릴 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에스티메이션에서 실제로 이제 설계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New Population Level Effect Estimation에서 여기서 이제 큰 덩어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의 설계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코호트를 아까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코호트들을 불러오는 거를 이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분석 세팅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이제 조금 이제 옵션들을 선택하는 부분하고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 합성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코호트 세팅 부분에서 코호트 불러오는 부분 일단 여기 add comparison을 누르셔서 여기서 가장 처음 이제 타겟 코호트를 불러옵니다. 여기 오른쪽 파란 버튼 누르셔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라니티딘 코호트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컴패레이터 코호트 아까 만들어 놓은 other H2 블로커 이렇게 타겟하고 컴패레이터 코호트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 코호트를 불러옵니다. 여기 add 아웃컴에서 이렇게 애니 캔서 코호트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불러왔고요. 여기 이제 여러 아웃컴을 몇 개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추가하게 되면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에스티메이션이. 그래서 너무 오래 돌아가게 되면은 결과를 기다리다가 지치실 수도 있고 혹은 돌아가다가 막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결과를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컴을 이제 여러 개도 하실 수가 있는 것도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미리 컨셉셋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이제 미리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거를 보고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튜토리얼용으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아웃컴을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이렇게 불러와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컴패리즌 설계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신 다음에 이 어널리시스 세팅 부분을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이 Add Analysis 세팅 누르셔서 여기 이제 스터디 파퓰레이션을 정하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쓰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쭉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코호트 데피니션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다 고민이 되어서 이제 설계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뭐 컴패레이터로 보는 약물들이 뭐 발생한 사람이 없는 사람만 넣을 거냐, 아니면 아웃컴이 과거의 기록들을 쭉 봤을 때 아웃컴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볼 거냐, 이제 그런 옵션들이 있고요. 메인 옵션들만 조금 몇 개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만약에 타겟하고 컴패레이터 코호트에 둘 다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제외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남겨놓을 건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킵 올로 하면 타겟에도 있어도 되고 컴패레이터도 있어도 되고 이제 이런 거고요. 리무브 올로 하면은 둘 중에 두 개의 코호트에 다 들어가 있는 환자들은 제외하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 퍼스트는 타겟이든 컴패레이터든 이 환자가 먼저 들어왔을 때에 한쪽에만 남겨두고 나중에 들어왔던 쪽에서는 제외시켜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리무브 올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인덱스 데이트 이제 이전에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타임 앤 리스크가 스타트되기 이전에 아웃컴이 발생했으면은 그런 환자들은 이제 제외를 시켜줘라라는 옵션입니다. 이걸 yes로 하게 되면은 타임 앤 리스크 스타트 기간을 기준으로 이전에 아웃컴이 발생했으면은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yes로 누르면 이게 하나가 더 팝업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아웃컴을 이제 과거의 기록을 며칠 동안 이제 볼 것이냐. 이제 9999 했으면은 이제 과거의 모든 기록을 다 본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을 다 보고 아웃컴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만 이제 연구 대상자로 삼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하실 점은 아까 저희가 코호트 데피니션을 할 때에는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의 아웃컴이 안 발생한 사람을 뽑는 로직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이에요. 제가 타임 앤 리스크는 아까 인덱스 데이트 기준 플러스 30일로부터 타임 앤 리스크를 잡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에스티메이션은 자동적으로 타임 앤 리스크 스타트 기준 이전에 아웃컴이 발생했으면 다 제외시켜주는 로직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코호트 데피니션 할 때 이미 과거에 아웃컴이 발생했으면 제외를 해줬지만 이 조건으로 또 한번 yes로 하고 돌리면 또 추가로 또 탈락하게 되는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인덱스 데이트 플러스 30일 사이에 암이 발생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로직에 의해서 추가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로직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코베리에이 세팅은 프로페인시 스코어 매칭을 할 때 코베리에이스로 어떤 것을 사용을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클릭 투 뷰 디테일을 누르시면은 어떤 코베리에이트들을 사용할지 이렇게 클릭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모그래픽도 성별을 코베리에이트로 쓸 거냐, 에이지 그룹을 쓸 거냐, 뭐 인덱스 이어를 쓸 거냐, 인덱스 먼스를 쓸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베리에이트를 설정하는 난이 뜨고요. 그리고 과거에 진단받았던 이제 모든 기록이라든지 약 처방 모든 기록들을 이제 다 코베리에이트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롱텀, 미디움텀, 숏텀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롱텀은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 마이너스 36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록들을 가지고 코베리에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움텀은 마이너스 180일 사이에 발생한 이벤트들을 가지고 코베리에이트를 만드는 거고 숏텀은 이제 마이너스 30일 동안에 발생한 이벤트들로
코베리에이트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코베리에이트를 쓸지 이렇게 체크로 설정을 하는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인덱스 스코어 이런 체드2 그 베스큘러 인덱스라든지 그 뇌졸중 위험 지수라든지 이런 뭐 당뇨 합병증 지수라든지 아니면 찰슨 동반 지수라든지 이런 인덱스들도 이제 저희가 코베레이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CDM 데이터상에 한 환자당 이런 기록들이 이제 미리 계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테이블상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PS 매칭을 하면서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를 환자별로 계산을 할 때에 이제 요런 각각의 스코어들도 이제 계산을 하고 요 계산된 스코어를 코베레이스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인덱스 스코어도 코베레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꼭 코베레이스로 인클루드를 시켜야 되는 거는 미리 컨셉셋으로 만들어놔서 이제 여기에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익스클루드를 시켜야 되는 컨셉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컨셉셋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코베레이트로 세팅이 되는 거는 타겟과 컴페레이터 양군을 보정하기 위해서 코베레이트를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정해서 제외시켜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라니티딘 약물과 라니티딘을 제외한 다른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정해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트리트먼트 여부이기 때문에 타겟하고 컴페어레이터가 그 두 개의 트리트먼트 여부에 대한 차이는 보정이 되면 안 되고 명백하게 그 차이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익스클루드 컨셉으로 라니티딘 컨셉과 다른 H2 블로커 컨셉들을 하나의 컨셉셋으로 다 만든 거를 미리 컨셉셋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불러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익스클루드 쪽에 이 파란 색깔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미리 제가 오늘 컨셉셋 만드는 거에서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라니티딘 and other H2 블로커 컨셉이 있습니다. 이제 라니티딘 컨셉 포함 다른 H2 블로커들 다 포함한 그런 이제 컨셉셋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라니티딘 and other H2 블로커 컨셉셋이 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불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물들은 H2 블로커 약물들은 고정을 시키는 코베리에이트에서 제외시켜 주세요라고 여기에다가 익스클루드 컨셉셋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이 코릴레이션을 발생하는 코베리에이트도 익스클루드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추가가 되는 컨셉들도 이제 여기에다가 요 컨셉셋에 더 추가를 해서 익스클루드를 추가적으로 시켜주셔야지 이 연구 설계가 끝까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앤 리스크를 다음에 설정하는 게 있고요. 타임 앤 리스크 저는 코호트 스타트에서 30일, 그다음에 코호트 스타트에서 365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코호트 엔드 데이트 기준으로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하는 쪽, 그리고 프로펜시 스코어를 조정하는 쪽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매칭을 할 건지 아니면은 스트라티피케이션을 쓸 건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매칭을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 매치 온 프로펜시 스코어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타겟 한 명당 컴페레이터 몇 명까지 매칭을 시킬지, 저 만약에 1대 4를 쓴다, 타겟 한 명당 컴페레이터 4명까지 매칭을 시키겠다, 최대 4명까지 매칭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4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칼리퍼는 이제 매칭을 시킬 때 이제 쓰는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칼리퍼가 클수록 이 PS 스코어가 멀리 떨어진 사람도 매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 이 칼리퍼가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프로펜시 스코어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매칭이 되게 하는 그런 조건,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매칭시킬지를 결정해주는 그 기준이 이제 칼리퍼가 되겠고요. 디폴트로는 0.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떨어져 있어도 매칭을 시킬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를 뭐 0.3이나 0.4로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칼리퍼 스케일을 정하는 방법이고, 이 아래쪽에 이제 아까 하이 코릴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이 코릴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체크를 해서 에러를 발생시키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 코릴레이션 체크도 안 하고 하이 코릴레이션이 일어나도 끝까지
요 에스티메이션 설계가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를 노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잘 그래도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잘 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yes, yes로 많이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웃컴 모델은 이제 로지스틱, 푸아송, 콕스 세 가지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콕스를 쓸 거고요. 생존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아웃컴 모델에도 아까 PS 매칭에 설정한 요 코베레이트들을 아웃컴 모델 쓸 때 변수를 쓸 건지 말 건지 이제 보통 안 쓰게 됩니다. 이미 PS 매칭 할 때 너무 많은 코베레이트를 썼기 때문에 아웃컴 모델은 최대한 이제 심플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많은 이제 그런 오디시에서도 그렇게 이제 제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아웃컴은 최대로 간단하게 만드세요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IPTW 쓸지 말지 만약에 샘플이 좀 부족할 때에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프로펜시티 스코어 분의 1을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역수를 곱해줘가지고 새로운 스코어를 좀 만들어내고 이제 컴패레이터 군 같은 경우에 1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역수를 곱해줘서 이제 조금 더 매칭이 많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매칭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이 IPTW를 만약에 쓰게 될 경우에는 이거 yes로 하고 안 쓰면은 그냥 no로 하고, 저는 잘 안 씁니다 IPTW는. 그리고 IPTW를 쓰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여기 트림을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에서 너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낮거나 아니면 너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너무 높은 양극단의 사람들은 이 트림 제외를 하고 이 매칭을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IPTW를 쓸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조금 합성을 해서 더 추가를 하기 때문에 이 트림을 보통 하는 방법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TW를 쓰시면 트림을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이 IPTW 저는 안 쓰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널리시스 세팅하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에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저희가 무조건 컨셉셋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아웃컴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할 때 올 어커런스로 할지 아니면 퍼스트 어커런스로만 볼지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여러 번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어커런스를 다 볼지 아니면은 최초에 발생하는 어커런스만 볼지 그리고 디센던트 컨셉까지 볼지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의 어떤 도메인들을 쓸지 보통 컨디션하고 프로시저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 합성을 할지 말지 그 옵션을 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고 나서 에스티메이션 저장을 시켜주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T, VSC 했어. 이렇게 이제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피더넷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에스티메이션 실행을 피더넷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피더넷에 연동이 안 되어 있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된 거를 유틸리티를 가셔서 여기서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 R 패키지를 요 설계에 대한 R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연구자 각자의 로컬 컴퓨터에서 요 R 패키지를 수행을 시켜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일단 연구자분들이 R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 패키지가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이 패키지를 돌리기 위한 환경이 이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피더넷에서는 이 에스티메이션을 이런 뭐 환경 설정 이런 거 고민하시지 않아도 돌리실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설계까지 했으면 이제 아틀라스에서 할 수 있는 건 끝난 겁니다.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에스티메이션의 결과는 아틀라스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이 피더넷으로 돌아가셔서 이 피더넷에 아까 저희가 마이 프로젝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여기서 import from atlas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import from atlas 이 버튼을 누르셔서 제가 아까 오픈 데이터베이스 이 아틀라스에 설계를 했는데 제가 설계한 아틀라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 아틀라스에 설계가 되어 있는 에스티메이션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라니티딘과 아더 H2 블로커 요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불러오고 컨펌을 누르면, 그리고 피니시가 되고 클로즈를 누르면 요 설계에 대한 패키지가 이렇게 zip 파일로 피더넷상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피더넷상에 올라왔으면 요거를 execute를 눌러서 돌리고 싶은 DB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 그리고 만약에 RFG에 속해 있으면 여기에 여러 병원들이 뜰 겁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들에 저희가 돌리고 싶은 병원을 선택을 해서 그 한 개 병원에 DB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재변환이 됐고 아니면 주기 변환이 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 DB 중에 저희가 돌리고 싶은 DB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여기 서브밋을 누르면 여기에 요 zip 파일이 요 여러 개 병원들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 병원의 결과가 여기 아래쪽에 엑시큐션 리스트에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돌아간 결과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런 설계가 요 DB를 대상으로 제대로 잘 돌아갔으면 이렇게 리절트의 뷰라고 뜨고 요 스테이터스가 컴플리티드라고 이렇게 초록색 버튼을 뜰 겁니다. 이렇게 잘 돌아간 경우에 여기 리절트 뷰를 누르시면 이제 결과물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 결과를 다운로드는 요 result.zip 파일을 요걸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컴퓨터 상에. 그리고 여기 샤이니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상에서 그냥 결과를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샤이니를 눌러서 제가 T 라니티딘, C 아더 H2 블로커, O 애니캔서로 이렇게 설계를 한 연구가 돌아갔는데 해저드 레시오가 1.08이었고 P-밸류가 0.44였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도 이렇게 뜹니다. 요거 어트리션 다이어그램도 이제 뜨게 되는데,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끊길 수가 있어요. 샤이니가.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요 파퓰레이션 캐릭터리스틱도 보여주고요. PS 매칭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서 요 파퓰레이션들의 이런 캐릭터리스틱도 보여주고, 그리고 프로펜시스코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어떤 코베리에이트를 썼고 그 코베리에이트별로 앞에 베타 값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결과도 보여주고, 요 매칭 전에 프로펜시스코 분포가 이제 어땠는지, 이거 자꾸 끊겨서 제가 PPT 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샤이니에서 요 어트리션 누르면 이렇게 각각 조건으로 이제 몇 명이 탈락했는지 요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런 카플란 마이어 플롯 쪽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카플란 마이어 플롯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쪽도 일단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일단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틀라스를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좀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을 제가 이제 여기 기입을 해놨습니다. 일단 요 CDM 테이블에 요 스페시피케이션이 그 저장이 돼 있는 요 GitHub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요 각각 옴옵 CDM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들이 있고 각 테이블들은 어떤 컬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컬럼에 대한 설명들도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 스펙을 보실 수도 있고, 아까 용어 찾으실 때는 이 아테나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용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강의는 피더넷에 들어가 보시면 리소스 탭에 들어가면은 이런 강의들이 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저희 이제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북 오브 오디시라고 요 오디시에서 만든 요 가이드 책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인터넷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넷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 못 드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이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잘 이제 요 CDM이 구축되어 있는 것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이제 연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